이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해. 정상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나아지는 게 보여. 그런 순간을 머지않아 집단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임을 예고드리면서. 왜 민주정부가 출범해 나라를 살려놓으면 보수정부가 출범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나라를 망칠까? 그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현명한 해답과 함께 앞으로 정치권에 발생할 즐거운 부분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분석 모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왜 우리 대한민국이 쭉 잘 가는 것 같았는데 왜 이렇지? 왜 인간 사회는 더 아름답고 더 선하고 더 품격 있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지 않을까? 이 기복, 전진과 후퇴는 왜 생기는 걸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 생물 종으로서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건데,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 교양, 정보, 지식, 깨달음 이런 것들은 유전되지 않아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아무리 좋은 공부를 많이 해도 자식한테요, 자기가 공부한 거를 단 한 개도 유전이라는 수단으로는 전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늘 반복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한테 돈은 상속받을 수 있지만 교양은 상속 못 받아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는 시대에 따라서 빨리빨리 변하는 것들도 있지만 정말 변하지 않는 것, 또는 변한 것 같았는데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권력 앞에 복속하는 성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본능적인 거. 잘 안 없어져요. 요즘 검사들 요즘 국회 상임위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거 안 느껴져요, 여러분? 정말 잘 느껴지죠. 어떻게 저렇게 복속할 수 있을까? 그만큼의 자존심, 이거조차 없나? 이런 느낌이 막 듭니다. 이게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종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여기에 가면서 사는 것은 큐대로 치면 굴러가는 당구공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칸트의 말씀을 그분들은 몰라요. 한번 그분들의 부모님이 깨우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속되지 않아요. 유전이라는 수단으로. 그래서 끝없이 반복됩니다, 어떤 것들이. 그래서 역사는 크게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긴 안목으로 보면 가지만 짧은 국면에서는 이 오르내림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인간을 저주하거나 인간을 불신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인류 역사에서 늘 반복되어 왔고 또 오래 가지 않는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런 게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뇌가요 작동 방식이 그렇다고 그래요. 익숙한 거에는 반응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인간의 뇌는 생존 기계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할 때는 쾌감을 느끼도록 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맛있는 걸 먹으면 막 좋잖아요. 아니 맛있다는 느낌, 특정한 화학물질 성분이 혀의 특정 부위에 닿았을 때 그 혀의 어떤 신경세포가 그 정보를 뇌에 전송하면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더 먹으라고. 달콤한 거 먹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왜? 뇌에서 당이 필요하니까. 인류가 너무 오랫동안 당이 부족한 상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뇌가 에너지를 내는데 필요한 당을 흡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뇌가 보상을 준 거거든요. 우리 뇌는 자기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입력되어 있는 것들에서 보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대를 뛰어넘는 보상을 얻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되어 있는 거래요. 요즘 행복 전도사도 많잖아요. 행복합시다. 행복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삶은 전반적으로 고통스럽고 가끔씩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사실은 내가 고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건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하루에 깨있는 16시간 동안에 15시간 고통을 느끼고 1시간 행복하면 충분한 거거든요. 우리 뇌는 그 이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익숙해진 것,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별로 안 해요. 이게 되게 훌륭한 어떤 권력자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아주 너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민주적 소양을 몸에 익힌 채로 정말 대화를 잘하고 리더십을 행사해서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평화롭게 잘 발전하는 사회를. 그게 일상 상태가 되거든요. 그것이 정상 상태가 돼요. 이게 처음에는 이거 좋아 이렇게 하다가 좀 지나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정이 부족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 누가 공정을 준다고 그러니까 딴 거는 그냥 다 있고 그거 하나 붙이는 줄 알았지? 그렇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아니잖아. 다른 걸 다 뭉개버리고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일이 자꾸 빚어지냐 하면, 사람들이 우리
조용필 가왕의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나요? 소중한 건 가까이 있다고. 근데 가까이 있는 소중한 것에는 소중함을 별로 못 느껴요. 그게 잘못이 아니고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대요.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보상이 주어질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고, 고통과 아름다움을 이렇게 달아볼 때 고통의 비중을 좀 줄이고 그 찬란함의 비중을 좀 더 키우는 쪽으로 세상이 움직여 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 경험과 그러니까 획득 형질은 유전 안 된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인문적 교양은 유전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 뇌는 익숙한 것에는 무디게 반응한다. 이것 때문에 인간 사회는 계속해서 비극이 벌어지고요. 제가 이제 역사를 좋아해서 옛날 역사책 읽다 보면 이제 이 동양권에서는 상하천 선생님의 사기가 제일 이제 역사서로서는 첫 번째 자리에 있고요. 서양에서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그 책도 원래 제목이 역사입니다. 원래 제목은. 그 책들이 되게 2500년 전 책이에요. 이쪽은 한 2000년 전 책이고. 읽어보면 특히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같은 거 우리 어떤 장관님이 이렇게 빨간 책 들고 다닌 걸로 되게 유명해요. 그 책에서 묘사된 상황부터 시작해서 사마천의 사기에 묘사된 상황,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국내외에서 별로 다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느냐? 투키디데스가 쓴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서문에 보면 그 스파르타가 중심이 된 동맹과 아테네가 동맹이 중심이 된 동맹 사이에 30여 년간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든 도시 국가들이 전부 다 정치적인 갈등과 내전에 휩싸입니다. 투키디데스가 가장 눈여겨 기록한 내용이 그거예요. 전란에 빠진 그런 고대 그리스 세계의 도시국가에서 그 도시 내부에서 어떤 정쟁이 어떤 방식으로 벌어졌는가를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해두고, 왜 이걸 기록했냐는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서문에 얘기를 해둡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발로이기 때문에 세월이 가도 계속 반복될 것이어서 내가 기록해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관하지 말자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의 삶은 고통이다. 그리고 가끔씩 빛나는 행복의 순간이 있다. 우리 삶의 의미는 거기서 찾아지는 것. 그런 생각이고요. 대체로 고통스러워. 그러나 가끔씩 빛나고 행복한 순간이 있어. 그러면 된 거예요. 이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해. 정상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나아지는 게 보여.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 순간을 머지않아 집단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임을 예고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최근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믿는다고, 항상 그대들을 응원하는 노인이 될 거라고. 그러니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윤석열이라는 병을 이겨내자고 라면서 이 책을 끝마치며 매일 윤석열 때문에 힘든 우리 지지층의 위로를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매일 좋은 소식만 보고드리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좀 더 힘을 내시고 좋은 날이 오는 그날까지 건강을 꼭 챙기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날바의 방송도 이제 슬슬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늘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방송을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